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외관에서의 특징은 기존에 먼저 소개가 됐던 디젤 모델과 차이는 없고요. 헤드램프는 독특한 DRL과 함께 야간에 아주 밝은 시야가 인상적이죠. 한번 보실까요? 헤드램프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살짝 보여드리면요, 컬러 변경이 가능하고 크러쉬패드 중앙에 길게 뻗어 있고 도어 쪽에도 좀 독특한 패턴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DRL만 점등을 한 상태죠. DRL 자체도 밝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예, 드디어 헤드램프를 점등을 했고요. 프로젝션 타입 LED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 세대부터 소렌토가 헤드램프는 또 잘 해주고 있었죠. 여전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연광에 가깝고 약간 백색이 더 많이 돕니다. 그리고 광원의 폭이라든가 직진성 모두 좋은 편이고, 오토모드 포함하고 있고요. 상향등하고 하향등의 이 각도도 이 정도면은 아주 준수한 편이죠. 그리고 헤드램프는 0부터 3까지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3으로 올려놓은 상태고, 예, 0레벨로 내렸습니다. 다시 위로 올리면, 조사각도 조절 폭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헤드램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단의 DRL은 시그널로 활용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프로젝션이 밝게 비추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잔상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백색에 가까운 거를 볼 수가 있지요. 역시 광원의 폭이나 직진성 좋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의 안개등도 밝은 편이고요. 또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시그널 LED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번호판 보조등도 역시 LED입니다. 세로형이기 때문에 야간에 보면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본닛의 마무리는 깔끔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뭔가 과한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과감한, 다른 차량의 디자인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요. 아래쪽에 프론트 스커트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고, 언뜻 봤을 때 안 보이는 아래쪽 면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재질도 다르고 또 컬러도 다르죠. 스마트 스트립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총 시스템 출력은 230마력의 토크는 35.7입니다. 6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바디라인은 헤드램프 쪽이 약간 뭉툭한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모자를 쓰고 있는 느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남성적인 이미지가 인상적이죠. 측면부 바디라인은 셰시 자체가 바뀌면서 풀체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좋아진 모습이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이 보기보다 조금 더 짧은 것 같고요. 휠베이스를 넉넉하게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를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편평비는 235mm입니다. 차량을 생각을 해보면은 딱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20인치나 21인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승차감이라든가 연비 측면에서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죠? 전면도 그렇지만 후면부에서도 이 측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아마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저는 개성이 있다는 측면, 독특하다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C필러의 마무리도 샤크핀이 연상이 되는 그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거나 디자인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후면부 바디라인은 안정감이 꾸준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가운데가 조금 움푹 패여 있는데 여백개미 같은 것들도 느껴지면서 테일램프가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SUV와는 조금 차별화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인데요. 이 위쪽에 스위치가 있으면 편할 텐데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오픈하실 때 조금 허리를 숙여야 돼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요. 안쪽 공간은 디젤 모델하고 똑같고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6인승입니다. 6인승 차량은 3열 시트를 이렇게 접게 되면은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열은 여기에서 버튼으로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 쪽에 에어 벤트랑 이 공조장치 컨트롤 할 수 있게 깔끔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데 보시면 컵홀더 같은 거나 수납 공간도 적절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뿐만 아니고 조수석 뒤쪽 양쪽 다 모두 해당되는 얘기고요. 컨트롤러는 조수석 뒤쪽에 있고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에어 벤트만 마련이 되어 있네요. USB 충전 단자도 있지 않았고요. 이런 공간은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는 그냥 쭉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펼쳐지고요.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다시 잡아당겨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비교적 플랫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차박 같은 거 하실 때도 공간이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테일게이트 닫으실 때는 위쪽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속도 적절하고 소음도 많은 편은 아니네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앞면이 아닌 이 측면에 버튼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조금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웃사이드도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 이렇게 음각으로 살며시 자리 잡고 있네요. 실내는 베이지랑 블랙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산뜻하면서 편안한 느낌 좋습니다. 2열은 캡틴 시트, 좌우가 분리가 되어 있는 6인승 모델이고요. 3열까지도 공간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도어 측면에 보시면 시트 메모리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는 올 오토 타입입니다. 시트는 전동 시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앞쪽에 이 허벅지 받침까지 이렇게 익스텐션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열선하고 통풍, 특히 통풍 시트의 성능이 나쁘지 않아서 그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약간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기능사항의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쿠션이라든가 가죽의 질감 나쁘지 않았고요. 바닥 부분을 보시면 풋레스트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의 페달은 약간 스포티한 맛도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 에어백, 여기 무릎 에어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입니다. 기능 스위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LED 헤드램프는 조사각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라인 크로스하고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하는 기능들, 그리고 테일게이트도 이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테두리 부분이 깔끔합니다. 웰컴 세레머니도 있고 확실히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시동을 걸었을 때 아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급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숙하고 조용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약간 볼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좌우의 색깔이 다르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의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볼보 느낌도 살짝 있고 가운데도 또 약간 사각이잖아요. 라운드가 좀 많이 쳐 있기는 한데 사각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 조금 받습니다. 하이그로시 재질은 이렇게까지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에어백 부분은 지금 시그니처 트림 정도 되면은 4천만 원, 조금만 옵션 더하면 4천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는 가죽으로 마무리 해줬으면은 진짜 한 등급 더 차량이 고급스러워졌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AVN 컨트롤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음성 명령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 뒤쪽으로는 패드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클러스터는 12.3인치 전자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소비자분들이 많이 익숙하셔서 잘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물론 이제 여기에 뭐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맵이 안쪽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가는 길 안내 정도까지는 연동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에코, 스포츠, 스마트. 근데 최근에 봤던 산타페 신형은 굉장히 빠르게 팍팍 변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버전이 0.1 정도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살짝 렉이 있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AV에는 10.25인치가 적용이 돼 있고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라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순정 맵도 티팩 연동이라든가 길을 찾는다든가 다양한 어떤 옵션들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할 때의 불편함은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그래픽이 이 폰트나 색깔 같은 것들이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점은 예, 저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큼직하게 방향 지시등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상등 스위치. 네, 큼직하고 조작했을 때 푸시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너무 하이그로시가 여기도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 막 이래서 제가 하이그로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막 칭찬을 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버튼 같은 것도 눌러보면은 터치감이 푸시 타입은 아니지만 딱 닿았을 때의 촉감으로도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요 에어벤트가 독특하죠. 위쪽이랑 아래쪽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위쪽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고 아래쪽도 위아래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좌우만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을 열고 막는 것도 이 친구는 안 되고 이 친구가 여기서 이제 열고 닫고 이렇게 돼서 이런 점은 이 친구한테도 자유도를 조금 더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잘한 거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아쉬운데요. 열선하고 통풍 스위치 이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 너무 편리했어요. 이 점은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열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커버링이 가능해서 깔끔하고요. 하이그로시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데 너무 또 제가 하이그로시 많이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선호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USB 충전 포트 좌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고 가운데 입력 포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기어 변속은 다이얼 타입인데 드라이브에서 후진으로 R하고 D하고 N을 안 거치고 팍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고급형으로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차량에서 이 정도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측면에 오돌도돌한 부분은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터레인 컨트롤하고 통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드라이브, 이렇게 누르면 다시 터레인. 터레인 3개, 드라이브 모드 3개 각각 조절이 가능합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은 안 되고요. 그냥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뒤쪽에도 조그맣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스티어링 열선도 있네요. 오토홀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4륜구동 모델이라서 언덕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부하를 걸어서 천천히 내려오는 기능도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카메라 성능은 이 정도가 돼서 뭐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길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 여기에 거치해 놓으셔도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암레스트는 센터터드에 적절하게 뻗어 오기 때문에 위치나 높이, 폭도 적당하고 가죽도 마무리 좋습니다. 안쪽에 공간, 이 공간은 또 칭찬을 해줘야죠. 정말 잘 해놨고요. 이렇게 파티션을 걷어내면은 상당합니다. 크기가. 파티션 같은 거 이 끝부분에도 조금 소음 진동 같은 부분에 이 패킹 같은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 위에도 종이 같은 거 이렇게 꼽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마무리 좋고요. 센터 터널이 이 아래쪽에 공간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조금 또 아쉽네요. 조석 수납 공간을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오픈 사이즈가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깊이나 폭 같은 거 높이는 나쁘지 않고 요것만 조금 각도가 한 5도 정도만 내려왔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입니다. 측면에 수동이지만 이렇게 선쉐이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리는 앞좌석만 이중주파 차음 유리고 뒷좌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쪽하고 디자인 패턴 같이 가져가고 있고 이런 재질 같은 것들 신경 많이 썼고요. 컵홀더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고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없네요. 그리고 시트 자체는 독립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팔걸이 같은 부분이 미세 조정이 가능해서 좋았고요. 원터치를 딱 누르시게 되면 접으면서 슬라이딩이 되고 이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는 성인이 앉기는 조금 부족하고요. 헤드룸 공간은 여유가 있는 편인데 발 공간, 여기가 성인이 앉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안장 부분도 보시면 약간 들어 올려져 있어가지고 이 허벅지 쪽을 좀 받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평평하기 때문에 아이들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까지는 장거리 여행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이 폭도 조금 아쉽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발 공간은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2m 80이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레그룸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면은요, 타고 내릴 때도 좀 편안한 편이고 앞좌석에 비해서는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네요. 주먹 2개 반 정도, 이
운전자의 셋업에 따라서는 주먹 3개 정도까지도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벤트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깔끔합니다. 주변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그로시는 너무 쓰신 것 같아요. 저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가운데에는 220V 인버터 준비가 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까지 완벽합니다.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도 USB 충전 단자가 있고 시트를 워크인 할 수 있는, 뒤쪽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기능 하나 더 추가해 줬으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비례감이 조금 있고요. 독특한 느낌의 실내 구성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고 좀 독특하게 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100만원 넘게 주고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실내 조명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앞쪽도 그렇고 이 측면에도 보시면 LED 구성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시될 때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빠르게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L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요. 6단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아마 모두들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저는 연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한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인연비가 13.2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도심에서 14km, 고속도로에서는 12.6인가요? 7? 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하면서 연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0km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에코 모드를 사용을 하고 발끝 신공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고 한다면 25에서 26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6에 맞췄는데요. 제가 시승을 할 때 이 차량은 누적 주행거리가 380km 정도에서 제가 받았으니까 아직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조금 더 조절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가 실연비에서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심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비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EV 모드가 나름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의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비 부분은 공인연비가 14km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연비는 한 15.5에서 16.2 정도는 여유있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체가 극심한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을 해봤을 때에는 13.8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소비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코너링 성능은 맥퍼슨 트렁크와 멀티링크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여있는 브랜드잖아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쌓여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매끈하면서도 좀 안정감 있는 모습 좋습니다. N3라고 하나요?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무게중심도 좀 많이 낮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서스펜션의 셋업 자체가 이전에는 앞뒤의 이 밸런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앞좌석에서 느끼는 소렌토의 승차감하고 이 뒷좌석에서 느껴지는 소렌토의 승차감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현 모델에 와서는 MP4에 와서는 완전히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고속도로에서 소음 진동, 특히 이 소음 부분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참 잘 억제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A필러 쪽에서 풍절음 같은 것들도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었고요.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그니처 트림이라고 해서 4개의 트림 중에서 3번째 그래비티가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 트림에서 옵션을 조금 더해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차량 가격은 4,700만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4,700만원 정도면은 국산에서는 뒷좌석도 좀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폭 넓게 적용을 해 주셨었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소음하고 진동에 조금 민감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차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 정숙한데 그래도 좀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기왕 하는 김에 뒤쪽까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뒷자리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불편함이나 답답함 같은 것들도 없고요. 앞쪽에 시트 사이의 공간도 널쩍하고 헤드레스트가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야가 좀 탁 트여 있는 느낌이 있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넓은 시야하고 또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덕분에 뒤에 앉았을 때의 어떤 쾌적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좌우가 독립되어 있는 캡틴 시트라고 하죠. 독립되어 있는 시트도 이 쾌적한 공간의 한 몫을 단단히 해주는 것 같고요. 화면에는 조금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팔걸이가 카니발처럼 이렇게 딱딱딱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도 조절돼서 편하고 또 팰리세이드 같이 문 쪽으로 컵홀더가 마련이 돼 있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수동이지만 선쉐이드가 있는데 요거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좋죠. 그리고 이렇게 장거리 같은 거 이동할 때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하면 직전 세대 소렌토는 뒷좌석에 앉으면 앞좌석에 앉았을 때랑 그 승차감 차이가 좀 났거든요. 약간 좀 단단하고 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현 세대 소렌토에 와서는 셰시도 바뀌었고 서스펜션 세팅도 전체 다 풀체인지된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앞쪽하고 뒤쪽하고의 승차감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균일하고요. 산타페보다는 조금 단단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정도 휠타이어 스펙에서 지금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면 저는 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경쟁 차량으로는 아직은 출시가 안 됐지만은 산타페 신형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을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이 같겠죠. 그리고 토요타의 RAV4, E4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RAV4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산타페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산타페는 2열 시트를 캡틴 시트, 독립 시트로 해서 6인 구성이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소렌토가 조금 더 우위가 있고요. 휠베이스도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딱 중간을 겨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팰리세이드는 조금 크고 산타페는 약간 아쉬운 그런 소비층이 은근히 또 있거든요. 그런 타겟팅을 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해보고요. RAV4는 시스템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 구성도 나쁘지 않고 차량의 전반적인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일본과의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차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상품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자인적인 측면, 실내 마무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소비자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구성이에요. 예, 요건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RAV4랑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예,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 내외관의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 옵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렌토가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이 살짝 언덕 구간을 만나면 엔진이 조금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데 평상시 주행에서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이런 언덕 구간을 만났을 때 약간의 그 거친 느낌? 그런 것들은 전달이 되긴 합니다. 근데 앞쪽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렇게 또 거슬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일드한 엔진 회전음 정도로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슬리는 엔진 소음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악셀 페달 반응을 좀 너무 민감하게 올려놓으면은 이질감이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좀 둔감하게 놓으면 답답한 게 있는데 그 중간쯤으로 아주 적절하게 기아 자동차에서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EV 모드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지, 그리고 내연기관에서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으로 이 전환할 때의 이질감이 어떤지, 그리고 간혹 들리는데 고주파음 같은 건 어떤지 이런 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EV의 개입은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V에서 내연기관에서 EV 모드, 이 전환할 때의 어떤 이질감, 충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음에 대해서는 글쎄요,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하면서 EV 모드를 꽤나 많이 경험을 했는데 거슬리는 느낌은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소위 그 발열 신공이라고 그럴까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에코 모드 또는 스포츠 모드까지 전환을 알아서 해주니까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해봤고요. 에코 모드는 괜찮았는데 스포츠 모드가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으면, 좀 과감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스포츠 모드를 좀 과한 걸 요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량의 뭐 셰시라든가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전반적인 이 구성을 좀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과감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처럼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가감 속도 부드럽습니다. 아쉬운 점은 조향 보조까지 연동되는 거는 참 좋은데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너무 조금만 버텨줍니다. 차량의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보면 충분히 더 견딜 수 있는 반자율 주행을 조금 더 지속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 법규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소비자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한 3, 4분? 5분? 아니면은 10분이면 너무 좋고요. 5분 정도만 버텨줘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안전운전에도 크게 방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브레이크 성능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예전에 국산 차량 시승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쪽에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브레이크가 조금 개선이 되다 보니까 타이어, 물론 오이 타이어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타이어를 조금만 더 좋은 거를 채택을 해주면 어떤 그 제동거리라든가 그리고 그립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목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은 12.3인치 전자식 클러스 안쪽에 이 실린더, 2개의 실린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RPM 게이지 쪽에는 조수석 쪽이 보이고, 또 속도 게이지 쪽에는 운전석 쪽에 후측방을 보여주는데, 이 옵션은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이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기기에 조금 많이 노출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어렵지 않게 그냥 방향지 시동만 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소형차까지도, 경차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에어백이 기본 옵션화 된 것처럼, ABS 에어백이 기본 옵션화 된 것처럼 이런 좀 최근에 개발된 옵션들도 통 넓게 적용이 됐으면은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에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AVN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매칭이 좋습니다. 완전히 일자로 쭉 연결되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운전을 하면서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그렇게 이 두 개를 보는 데에 시선이 많이 분산되지 않아서 그런 점은 기아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측면에 아웃사이드 미러도 A필러 끝쪽에 고정하지 않고 도어 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뽑아내니까 여기 약간 쪽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기 약간 파티션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통짜로 갔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강성의 보완이 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작은 창으로 아웃사이드 미러 앞쪽까지 또 이렇게 시야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운전할 때 전체적으로 시야도 좋은 편에다가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좀 써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료 탱크가 특별히 크거나 그런 차량도 아닌데, 처음에 차량을 받았을 때 시승 차량인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880km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연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차량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거기다가 또 가솔린이라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울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간만에 크레일 사운드가 아닌 일반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중음하고 저음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고음대가 좀 찰찰찰찰하는 맛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기본 세팅으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 일반 오디오랑 그래도 순정이지만은 조금 돈을 좀 더 지불하고 옵션으로 선택을 한 크렐 사운드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냥 들을만 한 것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은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데 EV 모드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주고 있고 또 기준 속도 이상 달리게 되면은 크게 거슬리는 편은 아닙니다. 마일드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거슬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EV 모드가 개입을 했다 떨어졌다 막 이러니까 굉장히 조용한 이 승차감에서 언덕을 올라가거나 그러면 갑자기 내연기관이 탁 붙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거친가? 약간 괄괄한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준수하다라고 봅니다. EV 모드는 시속 100km 언더에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80에서 90 정도까지는 EV 모드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으면 EV 모드를 강제 고정해놓고 주행 가능한데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조금 적극적으로 EV 모드가 개입을 해줘서 운전할 때의 이 만족감이 높았다. 그리고 연비 부분에서도 분명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셰시나 서스펜션 셋업이 나쁘지 않은 데다가 4륜구동이 더해지니까 코너링에서의 만족감은 높은 편이고요. 어떤 불안감이나 불편함 같은 거는 크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4륜구동에 대해서 226만원인가요? 200만원 이상을 치르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단 눈길이나 빗길에서의 안정감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이 뭔가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차량의 밸런스 안정감 그리고 회피하는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4륜구동을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연비 차이 뭐 한 1, 2km 정도 나더라도 사고가 나고 안 나고의 차이까지 기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EV 모드와 내연기관의 이질감이 적은 편이라 만족도는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이 차량의 그 소소한 마무리 같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시트라든가 어떤 단차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초기에 나올 수 있는 좀 아쉬운 점들이 일부 차량에서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이라도 그런 그 사례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아자동차에서는 기존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서 결함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또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심 주행을 할 때 차량의 크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산타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산타페는 조금 아쉽고 팰리세이드까지 가기에는 약간 이 덩어리감이라고 할까요? 이 크기가 조금 부담이고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렌토입니다. 승차감은 이전에 비해서는 약간 소프트해진 느낌이 있는데 지금 19인치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옵션을 더해서 이보다 더 큰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차량을 시승을 했을 때에는 너무 좀 하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직전 세대 소렌토의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썩 제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그 포인트가 완전히 개선이 돼서 승차감 부분, 도심주행에서의 승차감 부분도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연비는 뭐 두 자릿수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아무리 안 좋은 조건에서도 12km, 13km대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인연비보다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연비. 물론 뭐 공인연비 도심에서 14라고 하는데 완전히 안 좋은 조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유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14에서 15 정도는 여유 있게 유지를 해줬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지금처럼 신호대기 같은 거 걸려 있을 때 차량 정체가 심할 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오토 스탑 한거에서 시동이 꺼지는 것보다 지금 이제 EV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작동을 하면서 전기 모터로 이동을 하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은 내연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EV 모드만으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나름 또 덩치가 조금 있는 친구인데 가솔린 1.6L 엔진의 하이브리드 이게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약간은 뭐 궁금증 반 우려 반으로 시승에 임하게 됐는데, 좀 경험을 해보니까 이 파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 아마 이 차를 가지고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걸로 보고요. 내연기관만 보면 180마력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80에 27 정도, 토크 27 정도 되는데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총 시스템 출력은 230마력에 토크 35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파워라고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상 준유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